굉장히 컸죠. 다들 아시지만 30 그룹에 들었습니다. 인구가 50백만, 즉 5천만이 넘어가면서도 동시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세계 7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그래서 7나라 중에 하나에 굉장히 컸지만 그 밝은 면의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그렇다 염두에 두고 하신 거겠지만 성장은 이제 안 되고 또 불균형은 굉장히 심해서 소득 분배를 볼 때 돈 제일 잘 버는 1% 사람이 전체 소득의 15%까지 가고 돈 제일 잘 버는 10% 사람이 전체 소득의 거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반 갖고서 90% 사람들이 나눠 가질 정도의 부작용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 경제 정책이 선성장 고분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성장 고분배 정책을 일단 바꿔갖고 동반성장 세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랑 똑같은 문제들은 아니지만 미리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미국만 해도 파이자 같은 제약회사는 산하에 몇천 개의 그 작은 뿌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산하에 있는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상당히 큰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들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은 파이자가 다른 중소 또는 소 기업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면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풀자고 숙명여대 교수를 하던 유진수 교수가 책을 하나 정말 썼어요. 가난한 집 마다들은 어떤 가난한 집에서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니까 마다들 시켜갖고 동생들 좀 도와주라고 해놨는데 마다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가고 돈 잘 번 다음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 시골에 내려오지도 않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유진수 교수가 책에서 많이 해놨지만 지금 우리 재벌들이 바로 그 마다들입니다. 60년대 아무것도 없을 때 우선 큰 사람 키워갖고 큰 사람들이 큰 효과가 작은 사람한테 가도록 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건 우선 지금 동반성장 연구소가 하듯이 그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지금도 그런 교육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잘하는 것이면 결국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경제가 또 전체 우리 사회가 파탄날까봐 걱정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도전해보고 싶지만 동일 분야에 진출한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작도 전에 두려움이 듭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를 선택할 때 정부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질문이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김태훈 상무님과 박설희 대표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파트는 황선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이 나쁜 질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좌우라서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굉장히 오해하시고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대기업을 대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대기업의 네이밍들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창업했다가 2년 만에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거든요. 정말 상상한 거 이상으로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SK라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지금 LG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험도 있고 창업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질문 주신 분처럼 부조리한 어떤 시대와 현황에 그
그런 억압도 좀 많이 받아본 케이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술 탈취하고 하는 기업은 정말 나쁜 기업인 건 확실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제화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법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충분한 증거와 그리고 충분한 자료와 그리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대기업이랑 하는 창구들을 명확히 해서 그런 것들을 대기업에 잘 어필할 수 있는 창구들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증거들도 잘 마련해 놔야 법제화가 됐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반드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상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LG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산도 상생할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확보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같이 하는 어떤 KPI도 만들어 놓고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투명한 거에 잘 올라타야지 약간 다른 경로로 그레이한 영역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경로로 개인적으로 연락 온 사람에게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전과 창업, 아까 제가 창업에서 대책에 말아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창업을 할 때 너무 신났어요.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려움을 가질 틈이 없었어요. 너무 신났거든요. 왜냐면 이건 100%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해줄 고객들이 내가 만든 이 서비스를 얼마나 좋아할까?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지? 라는 기대감에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바로 어떤 실패했을 때 타협을 자꾸 하게 되고 실망감을 안겨주거든요.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창업할 마인드나 아니면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내가 만든 프로덕트와 내가 만든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고객에게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들 때, 그리고 그게 대기업과는 대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대기업이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 들 때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창업을 하더라도 열에 아니 100에 99가 망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에 질문처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고려하면서 대기업을 탓하면서 창업을 한다? 창업은 여러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창업이거든요. 투자 또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미래 가치를 지향하고 내 고객에게 너무 좋은 서비스를 줄 것 같은 기대감이 풍족한 상태에서 창업하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창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 마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그 마음이 들 때 창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차게 말아먹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차게 말아먹은 이유를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커버하면 또 대박날 것 같아요. 또 창업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토스부터 시작해서 현존하고 있는 모든 성공한 기업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래 가치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여러분들의 떨리는 그 고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창업에 꼭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저는 1번과 2번 질문을 제가 청년 세대에 있을 때 경험과 그리고 현재 기성세대일 때 경험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가 뭐가 다르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단순하더라고요. 청년 세대, 사회 초년에 나가서 이제 이 사회에 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세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난 청년 세대다. 청년 세대다. 네. 한 5분의 1?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기성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현 사회를 경제 전반을 이끌어가고 나아가는 세대. 그래서 이 단어에서도 저도 오늘 느낀 바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나아간다. 이런 부분도 또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청년 세대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좀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4만 평 되는 호텔 앤 리조트를 시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를 받아서 7년 차고요. 그렇다면 저의 청년 세대는 삼성건설, 금호건설, 수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 건설사와 일을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기성세대가 되어서는 지금 제주에 있는 캠퍼트리 호텔이 운영 7년차입니다. 7년 차인데 2017년에 준공을 하기 전에 2014년부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허가를 끝내고 착공 준비가 끝났으니 다른 한 법인을 만들어서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기업이 주식회사 아시아홀딩스로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캐릭터화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KBS와 IPTV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6, 7월에 OTT 채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청년 세대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한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기업은 명칭은 얘기를 안 할게요. 28조 되는 연면적 100만 평의 PM을 맡았습니다. 제 청년 시대에. 그런데 민자 사업 유치가 된 SPC 법인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세계적인 도면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자. 아주 좋죠.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 5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니엘 리벤스키부터 다양한 나라의 렌조 피아노 들어오고. 그런데 PM을 맡은 저는 왜 우리나라 설계회사는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요? 국내 대한민국 설계회사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많은 금융권과 대기업이 SPC로 설립되어 있는 것에 건의를 한 거죠. 이제 RFP, 이제 민자 사업을 하면 이제 지침서가 나가는데요. 너무나 단순하게 거절당했어요. 청년 시대의 경험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국내에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시행과 시공사의 영역에 있으면서 메이저 설계 회사가 대기업의 주도하에 대기업을 백업하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매출 많은 설계 회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그 설계 회사는 대기업을 백업하는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거나 문화의 가치를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흐르고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건축가 이제 대연에서는 분야의 어떤 기업은 나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청년 세대에 겪었던 하나의 일화라면 지금은 기성 이 사회를 이끌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번 주도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많은 공모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체부랑 연결이 되어 있고 문화 컨텐츠이기 때문에 문화진흥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정부의 자금, 기관의 자금,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자금이 연초에 공모사업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환경 쪽인지 기술 쪽인지 컨텐츠 쪽인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를 공모를 지원하게 되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KBS에 방영되어 있는
나라라 버디 프렌즈, 거목숲을 지켜라 버디 프렌즈는 일단 컨텐츠 진흥원에 1억 6천만을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또 제주에 사업 기반이 있다 보니 제주 영상문화원에서 1억 원의 지원을 받고 끊임없이 기성세대지만 정부와 기관과 각 분야에 있는 어떤 자금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어떤 세대와 분야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도전을 할 거냐라는 결정 부분에 있어서 저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인생의 안정적인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장보다 미래 가치에 염두를 두고 어떤 전 세계의 확장성을 가진 문화 컨텐츠를 만들 거야라는 생각으로 자금의 여력은 안 되지만 이런 지원금을 찾으면서 여전히 도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비율도 여쭤봤지만 청년 세대와 별반 다른 고민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 형태와 어떤 무게와 방향성이 다를 뿐이지 기성세대인 저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김태우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들의 그 기술을 탈취할 수 있을 때 이제 기술 자료를 미리 모아놔야 된다, 증거 자료를 미리 모아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지에는 되게 공무원으로서 이 질문을 봤을 때 엄청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대기업이 기술 탈취 갑질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정부는 못 본 척 눈 감고 있습니다. 정부는 못 본 척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사전 기술 탈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그 제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런 기술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중소기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보호에 관련된 모든 제도들은 이제 네이버에 기술 보호 울타리라는 이제 그 검색을 입력하시면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전 예방, 사후, 구제에 관련된 모든 제도와 지원 사업이 좀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실 때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 이제 그러니까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심히 보느냐에 대한 질문은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지원자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이 약간씩은 다른데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창업 의지, 그리고 본인이 혼자 창업 보통 하진 않거든요. 팀을 이루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팀 간의 어느 그 역량, 팀 간의 그 팀 기업가 정식으로 뭉쳐진 그 팀 간의 케미컬을 잘 많이 보고 이제 그것도 되게 큰 정성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동기,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과연 반응이 있을 만한 아이템인지에 대한 그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시장에서 팔거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그 기술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성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실현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 2년 하고 문 닫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그 목표는 무엇이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다소 그 내용들이 초기 창업자로서는 뭔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평가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면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주신 질문은 아니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아직 창업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은 그 창업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중소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경진 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뜻맞는 그 팀, 그 창업팀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보시고 거기서 발표도 해보시고 그 관객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한번 태핑을 해보신 이후에 창업에 한번 도전해보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제 폐업을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사업에 이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사업을 접게 되시더라도 정부는 재창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업 그리고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오신 청년분들께서 창업에만 관심이 있진 않으실 것 같고 여러 다양한 이제 소속의 청년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의 방점을 찍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꼭 창업 청년 말고도 청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정책을 모아놓은 그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청년 포털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2030go.kr이라는 포털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일자리 관련된 내용,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자금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산 형성에 관련된 내용, 주거, 복지, 문화, 그리고 정치나 정책에 관련 어떤 참여를 원하실 때 거기 가능한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